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충주는 중원 문화의 중심지로 통일 신라 시대에는 중원경으로 문화예술의 중심이었습니다. 외침 시에는 분연이 떨쳐 일어나 항거한 항쟁의 고장이었고 육로와 물길이 발달한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충주 지역에는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화재와 유적지가 산재해 있습니다. 충주의 역사와 중원 문화의 유무를 한눈에 감상하며 충주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곳, 충주박물관을 만나보겠습니다. 충주박물관은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탄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기증한 유물을 모아 1986년 유물전시관으로 시작해 종합박물관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공간은 중앙탑에 대한 소개와 함께 중앙탑을 직접 쌓아보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충주는 예부터 물류와 교통의 요충지로 충주를 차지하는 국가가 전성기를 누릴 정도로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은 충주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여왔습니다. 중앙탑 설화는 신라 원성왕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왕은 통일을 이룬 신라 국토의 중앙이 어디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보폭과 걸음걸이, 체구가 비슷하고 잘 걷는 사람 2명을 뽑아 임무를 주었습니다. 한 사람은 국토의 북녘 끝에서 남쪽을 향해 걸어라. 또 한 사람은 국토의 남녘 끝에서 북쪽을 향해 걸어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정해진 방향으로 걸을 것이며 보폭을 달리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면 아니 될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할 때까지 묵묵히 걸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두 사람은 왕의 명대로 걷고 또 걸어 이윽고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 높은 탑을 세웠습니다. 이 탑의 이름은 충주 탑평리 7층 석탑, 바로 충주의 중앙탑입니다. 이 중앙탑은 박물관 바로 앞에 자리하고 있는 충주 사적공원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중원 문화를 대표하는 유산인 이 탑은 통일신라 석탑 중 유일한 7층 석탑으로 1962년 국보 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화강암 석재의 탑으로 통일신라시대 석탑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높으며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의 중앙부에 위치한다고 하여 중앙탑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건립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으나 대체로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초로 추정되고 있으며 10여 개의 크고 긴 돌로 지대석을 마련하고 이중 기단을 쌓아 올렸습니다. 탑 전체의 높이는 12.95m 정도로 높이에 비해 너비가 좁아져 가늘게 치솟은 느낌이 강하여 안정감보다는 상승감이 두드러지는 탑입니다. 이어지는 박물관에서는 고려의 도시 충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려, 태조는 나라를 건국 후 전국에 행정제도를 도입하고 당시 중원의 지명이 충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종 2년에는 지방에 12목을 두고 지방관을 파견하였으며 이때 충주는 12목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려 초기 충주는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지역으로 호족 세력 충주 유씨의 기반이 된 곳입니다. 충주는 남한강 중심의 수로뿐 아니라 육로 교통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수로와 육로가 만나는 교통의 중심지 충주에 많은 사찰이 건립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고려시대 사찰은 불심을 모으는 역할과 함께 여행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한 사찰로 석실 사원이 위치한 미륵대원이 있습니다. 충주 숭산사지는 한강 이남 최초로 창건연대가 확실한 고려 사찰로 그 역사성과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숭산사지 중심사역은 삼국시대 가람배치를 따르고 있음이 확인되었는데요. 954년 고려 광종 때 어머니 신명순성 왕후의 명복을 비는 원찰로 창건되었습니다. 1980년대 초 충주시 신리면 문승리 숭선마을에서 숭산사명 기와가 발견되어 주목받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발굴 조사 결과 금당터와 영당터, 탁지, 남문터, 배수로, 담장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습니다. 정토사지는 충주시 동양면 하천리에 있는 고려시대 절터로 고려실록이 보존되던 사고지였습니다. 고려의 역대 왕조 실록을 보관할 정도로 중요한 곳이었는데요. 실록은 조선 세종 때 고려사 편찬을 위해 한양으로 운반하였습니다. 발굴 조사 결과 고려 초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다양한 건물지어 정토사, 개천사 등이 새겨진 명문 기와가 출토되었습니다. 미륵대원지는 우리나라 고대 교통로로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한 계림역로의 고갯길 아래에 위치하는데요. 계림역로의 관리 운영을 위해 창건된 사찰로 수안보의 지륵제와 하늘제 사이에 있습니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경주 석굴암의 전통을 잇는 석굴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화재와 병화 등으로 석실의 원형이 훼손되었으나 고려시대 석굴사원의 형태를 알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충주 청룡사지는 충주시 소태면 오량동에 있는 고려시대 절터로 창건연대와 창건자는 미상입니다. 이 시기 청룡사는 목반 인쇄의 중심지로 많은 불경을 간행하였습니다. 고려시대 큰 역할을 한 여러 스님들이 충주에서 활동하였습니다. 법경대사, 홍법국사, 보각국사, 대지국사 등 대사와 국사를 지낸 인물들이 충주에서 주요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법경대사는 정토사의 주지로 삼았는데요. 교통의 요충지이자 친고려적인 충주 지역에 대사를 머물게 해 충주 지역의 민심을 확고히 하고자 한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충주는 고대부터 철 생산지로 잘 알려진 지역으로 고려시대 철 관련 특수행정구역 다인철소가 있었습니다. 전국에 철불이 20여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3개가 모두 보물로 지정되어 충주에 있습니다. 이는 이곳의 규모와 생산량 면에서 고려를 대표하는 철소였음을 잘 보여줍니다. 고려시대 대몽항쟁 40여 년 가운데 가장 격렬했던 곳이 충주산성 전투입니다. 몽골군은 충주산성을 70여일이나 포위 공격하였습니다. 이때 김윤후 장군이 방호별감으로 충주산성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70일간이나 포위되어 식량이 부족하고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지자 김윤후 장군은 노비문서를 불사르고 전쟁에 승리하면 귀천을 가리지 않고 관직을 줄 것을 약속하며 싸움을 독려하였습니다. 이에 충주민들은 힘을 다해 싸워 몽골의 거센 침입을 막았습니다. 전쟁 후 관노는 물론 백정에 이르기까지 벼슬을 주었으며 충주는 국원경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충주산성 싸움은 대몽항쟁 가운데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계속해서 삼국의 각 촉장,
충주에 대한 전시가 이어집니다. 고대 삼국에 있어 충주 지역은 삼국 통일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고대 시기 백제, 고구려, 신라는 충주를 순차적으로 점거하고 세력 확장을 위한 주요 거점지로 활용하였습니다. 고대 삼국이 충주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각촉을 벌인 것은 육로와 수로의 교통로가 발달한 지정학적 특성에 기인하며 특히 풍부한 철광 산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개토 대왕은 백제를 정벌하고 고모루성 등 58개 성을 차지했습니다. 아들 장수왕은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하고 적극적인 남진 정책을 추진하여 남한강 유역을 장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반도 내 유일하게 존재하는 충주 고구려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548년부터 551년) 사이 신라는 백제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공략하였습니다. 진흥왕은 적극적인 정복 사업을 통해 동북쪽으로 한경도 마울령과 황초령, 서북쪽으로 중원 지역을 비롯한 한강 유역에 진출하였습니다. 또 신라는 중령을 넘어 단양 적성으로 진격하여 한강 상류 지역을 확보하고 백제가 수복한 한강 하류 지역까지 빼앗아 한강 전 지역을 차지하였습니다. 충주는 교통의 요지이자 철 생산 기반을 갖춘 중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신라는 북진 정책에 있어 충주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하였습니다. 장미산성은 충주 북서 외곽의 남한강변 장미산에 축조된 삼국시대 포곡식 석축산성입니다. 장미산성은 남한강 수로뿐 아니라 중앙탑이 위치한 탑평리에서 한강 유역으로 통하는 주변 육로까지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산성 안에서는 삼국시대 여러 토기 조각과 기와 조각들이 발견되었는데요. 유물로 보아 백제, 고구려, 신라가 차례로 산성을 점령하고 병영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강 유역에 자리 잡은 백제는 3세기 고이왕 때에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중앙집권화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4세기 근초고왕 시기에 본격적인 정복 사업을 통해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이 시기 충주는 백제의 영향 하에 편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충주는 우리나라 3대 철산지의 하나로 고려시대에는 다인철소가 있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충주목에 철장이 설치되며 신증동국 여지승남의 토산조에도 철이 첫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주에서 제철이 성행한 이유는 중원과 대령에서는 빈철, 납, 연철을 생산하는데 철광석이 바위를 뚫지 않아도 산의 골수처럼 흘러나와 뿌리와 그루를 짓고 파내도 끝이 없네라는 최자의 삼도부 내용처럼 풍부한 노두 광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한강 주변에는 수목이 울창하여 연료 채취가 쉽고 남한강을 이용하면 연료나 생산된 제품의 운송도 쉬웠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쇠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연못, 무기, 장신구 등을 만들어 왔지만 일상 연구의 차원을 넘어 예술적인 작품으로 승화시킨 것이 철불입니다. 신라는 삼국 통일 후 구주 오소경으로 지방행정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이후 경덕왕 16년에 중원경이 되었는데요. 중원이란 명칭이 갖는 의미는 국토의 중앙으로 중앙탑이라 불리는 충주탑평리 7층 석탑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중앙탑은 통일 신라탑으로 남한강변에 인접하여 세워졌습니다.
홍수 등으로 인한 붕괴를 막기 위해 높은 토단을 조성한 다음 대형의 석탑을 건립하였습니다. 이로 보아 상당한 관심과 인력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가야국의 악사 우록은 신라 진흥왕 초에 가야금을 가지고 제자 이문과 함께 신라로 망명하였습니다. 진흥왕은 하림궁에 머물면서 우록과 제자 이문을 불러 음악을 연주케 하였는데요. 두 사람은 새 가곡을 만들어 연주하여 왕을 감동시켰습니다. 우록은 가야금을 신라악으로 발전시키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승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신라 적성비는 단양 적성산성 내에 있는 신라시대 비입니다. 신라가 고구려 영토인 적성을 점령하고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웠는데요. 1978년 비스듬히 누운 상태로 땅속에 묻힌 채로 발견되어 비문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공간은 디지털 실감 영상관입니다. 삼국의 역사와 함께 끊임없이 변모해갔던 충주와 그 속에 꽃피운 중원 문화 이야기를 감각적인 파노라마 실감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김생의 혼을 느끼다는 신라의 명필 해동서성이라 불렸던 김생의 필체를 직접 체험해보는 전시 공간입니다. 가야국의 악사 우록은 가야의 멸망을 예견하고 머물 곳을 찾다가 신라에 오게 되었습니다. 신라 진흥왕은 당시 고구려에게서 전략적 요충지인 국원성을 얻게 되었는데 우록을 이곳에 이주시켜 가야금을 연주하게 하였습니다. 충주에 온 우록은 제자 계고에게는 가야금을, 법지에게는 노래를, 만덕에게는 춤을 가르쳤습니다. 이들의 아름다운 소리에 끌려 모여든 사람들이 하나의 마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가야금의 아름다운 소리가 만들어낸 곳이 바로 충주의 탄금대입니다. 다 함께 우록의 제자가 되어 아름다운 가야금 가락을 배워볼 수 있습니다. 택견은 고구려부터 전승되어 내려온 민족 고유의 전통 무예입니다. 고구려 때에는 호국 무예로서, 신라시대에는 화랑도로서 무예와 정신의 근간이 되었고 조선 시대에 이르러 민중의 무예로 자리 잡았습니다.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춤과 같이 몸놀림으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절제된 아름다움과 강인함을 지닌 한국 전통 무술입니다. 직선을 그리는 여느 무술과는 달리 곡선 운동에 가까운 동작을 가진 택견은 다른 무술에서 쉬이 볼 수 없는 유려한 몸짓과 다양한 공격, 방어 기술을 보여주는 우리의 전통 무술입니다. 박물관 밖에는 야외 전시가 이어집니다. 야외 전시실은 중원 문화권 내에 흩어져 있던 석조 유물과 충주댐 수몰 지역에 있던 석조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충주는 지정학적인 중요성으로 일찍부터 역사상의 큰 위치를 차지하며 변천해 온 곳이었기에 이에 상응하는 문화유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조상의 얼과 지혜가 담긴 귀중한 중원 문화의 유산을 충주 박물관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